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시청자 생각해요. 네, 본격적인 장마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내내 줄곧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진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만 내리는 게 아니라 날씨도 참 짓궂은데 오늘 시장 상황 보시면서 답답한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한 페이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인 장마 시즌 주식시장은 잠깐 퍼붓고 지나가는 소나기일까?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바로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네, 보신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오늘 유난히 컸습니다. 2.04% 하락하면서 830선, 결국에는 깨트리게 되면서 829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보신다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모두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도세가 눈에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의 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무려 4배가량 차이가 난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겠는데요. 오늘 본다면 한 가지 특징주로 묶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호재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았고 테마단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테마들은 어제와 확실히 다른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세 가지 테마만큼은 오늘 확실히 강했습니다. 첫 번째 테마, 금융주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금융지주가 인수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도 급등 시세를 펼쳐줬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봉 차트인데요. 지금 쭉 흘러가는 모습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일봉 차트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9.6%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치면서 8,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오늘 강한 테마 전력설비 전선주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와 확연히 달라진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한 가지 띄워주시죠.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최고가를 경신을 냈습니다. 오늘 종가가 6.91% 추가적인 시세를 내주면서 31만 7천 원에 도달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 전력 설비 테마 어제 일제히 강하게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등 시세가 나오면서 이 테마는 언제까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은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띄워주시죠. 바이오 종목입니다. 하반기에 주도 섹터로 자리자김할 것인가 이 내용들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죠. 그중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오늘 강세가 눈에 돋보이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재 제약사와 규모 1조 4,637억 원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장 막판에 강한 시세가 붙었습니다. 6.72% 강세로 81만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어제의 연속 손상에서 비만 테마도 오늘 급등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확실히 달라진 급등주와 급락주로 어떤 이유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급등주부터 10가지 종목들 띄워주시죠. 네, 어제와 다르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에머리지 체크하시면 될 텐데요. 오늘 30% 상한가를 꽉 채워내면서 1,092원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대마 관련된 종목입니다. 단기 낙폭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6월 28일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가 오늘 30% 상한가를 꽉 채워낸 종목이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 휴림 네트워크스도 어제부터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00억 원 규모의 12발행과 9.9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Y스틸텍이 29.91% 5장의 폭등세 나타나면서 현재 구간에 2,975원으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신다면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텐데요. 메디콕스, 큐라티스, 앞타바이오, 블루엠텍까지 일제히 바이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블루엠텍 또 한 번 이름을 올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큐라티스가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 대장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의 급등세를 나타내는 유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업황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 시세 펼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제까지는 급등 시세를 펼쳤던 종목들이 많은데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다면 최근에 급등 시세를 펼쳐줬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솔루스 첨단소재, 즉 LIG 넥스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쿠키런 신작이 좀 기대감이 높고 나서 그날 급등세가 펼쳐졌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번 주가가 빠지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오늘은 급락 종목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2%의 급락세 보여주면서 54,1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오늘 사실상 동시호가 구간만 보더라도 한국가스공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동양철관이 오늘 급등 시세가 동시호가 구간에 아침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음봉 전환을 해냈고요. 11% 약세로 한국가스공사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솔루스 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용 동박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26%대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하루 만에 이렇게 11%의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 TSE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장내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역시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방산주 내에서 좀 유독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LIG 넥스원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크게 밀리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참 답답하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은 참 웃기도 애매한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힘이 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당신의 초이스, 지금도 채널 고정해 주시죠.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입니다. 오늘 제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만큼은 좀 힘이 없네요 라는 내용들이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냥 웃기에도 좀 죄송스러운 장이어서 오늘은 힐링이 될 만한 그런 노래를 한번 부르면서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 같은 시장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분과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지무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황 오늘 보면서 화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셨던 것 같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 국내 증시 창을 다 꺼버리고 싶다라는 내용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채팅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차장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게 불현듯 느껴지는 분위기는 뭐냐면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피랑 코스닥 이렇게 이원화돼서 생각을 해보면 되려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개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상당 부분 많이 선방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다를까 몇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좀 괜찮은 코스닥 대형 종목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굉장히 많이 했죠. 뭐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BH도 그렇고 그리고 W게임즈라는 주식도 그렇고 뭐 이번에 업종 대표 주식으로 불리우고 있는 종목들, 뭐 포스코 그룹 계열사들도 코스피로 2년 상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코스닥 상위 종목군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봐볼까요? 네. 네, 상위 종목군들로 보면은 코스닥에 남아있는 종목들이 일부 2차전지 종목들 1등이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에코프로 HLB, 네. 엔캠 이런 종목들이에요. 다.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볼 때 시가총액 코스닥 1등부터 19등 하는 종목 중에 상승한 종목들이 5종목밖에 없어요. 의미 있게 상승한 종목들은 삼천당제약, 테크윙. 네. 나머지는 다 사실 1% 미만대 상승입니다. 그나마 버텨준 격이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어떤 느낌이 그냥 불현듯 들었냐면 코스닥 지수의 기초 체력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다. 결국 이게 우리나라 코스닥은 뭐 포스트 나스닥이다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런 목표를 삼아서 주식시장에 우량한 기업들을 상장을 시켜놨는데 우량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전 상장을 한 격이다.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오늘 느끼는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 조금 있다가 이제 뭐 마무리 지으면서도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현재 코스피 증시는 나스닥과 굉장히 커플링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코스닥 종목은 미국의 러셀 지수와도 비교가 안 되는 상황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미국 지수 기준으로 볼 때 S&P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이 세 가지 종목을 다 대표격으로 보고 있는데 S&P나 다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성장 주식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우량하면서 자산 가치가 높은 종목들을 묶여놨다라고 하게 되면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성장주 위주로 좀 많이 소팅을 해놓은 상태라고 보일 수 있는데 미국의 나스닥은 국내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로 견뎌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내 코스닥 종목들을 비교 증시를 뭐로 봐야 되냐라고 보면은 사실 러셀로 비교를 할 수는 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가 기초 체력을 좀 길러줘야 되는 어떤 재정 당국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고요. 종목 단으로 봤을 때는 사실 주도주로 불리우고 있을 만한 종목들이 사실 뭐 반도체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화장품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변압기, 전력기기 종목들도 있고 그런 주식들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종목은 사실은 전력기기 종목들만 잠깐 반짝 올랐고요. 네. 방산 주식들로 많이 빠지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특별하게 노이즈가 나온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뭐 트럼프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네. 리스크 변동성이 조금은 높아져서 베타 계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좀 밀릴 정도의 이유는 되지는 않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봤을 때 정책적인 부분을 볼 때 국내 같은 경우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을 권고하겠다라는 얘기가 오늘 아침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오면서 금투세 유예를 위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노력이 물거품된 거 아니냐라는 네. 어떤 좀 안타까운 얘기가 좀 시장에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은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온 거 아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가타부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 금리가 4.4%대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네.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에서 리스크 오프 장세라기보다는 리스크 온 장세가 다시 한번 연출이 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얘기도 섞여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조금은 멘탈적으로 조금 힘든 날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금리 급등의 영향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증시만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보니까 아시아 증시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 증시를 봤을 때 오늘 보면요. 대만 각권 증시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소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해 종합지수도 지금 아직 마감은 안 됐지만 오르고 있고,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도 0.23% 정도 현재 구간에도 오르고 있고, 일본 증시도 1%대 오늘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만 이러니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화가 나는 증시인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내 증시만 이렇게 타격을 받을 만한 게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글로벌 인베스터 기준으로 볼 때는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매력적인 증시는 뭘로 뽑을까요? 니케이가 일본 증시가 제일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기 동안에 경제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던 부분들이 일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그 BOJ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마이너스 금리 계속적으로 진행을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엔저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결국은 에쿼티의 가치를 부응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림은 여전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환율 기준으로 볼 때는 수출 기업들은 국내 수출 기업들보다 일본 수출 기업이 훨씬 더 환율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건 맞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국내 증시로 볼 때 외국인들이 뭔가 코스피 내지는 코스닥 종목에 액티브하게 들어올 만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을까라고 일단 첫 번째로 캡처 마크가 있고요. 국내 증시를 투자를 할 만한 어떤 요인은 없죠. 네. 반면에 투자를 하려면 계속적으로 강달러가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되려 선진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 것들이 차라리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매력적인 증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내 증시가 사실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 이거는 정말로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공매도가 지금 금지되어 있잖아요. 네. 공매도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액티브한 외국인 자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안타까운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공매도 금지가 된 상황 속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오긴 좀 힘들다라는 점을 비교를 해주시면서 아시아 증시라던가 다른 여타 해외 증시와의 비교 상황을 좀 분석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지문상 차장의 두 가지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방산주로 들고 오셨군요. 오늘 좀 낙폭이 깊었고 장 초반에 LIG 넥스원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의 종목이 오늘 둘 다 낙폭이 크게 있었던 종목인데
일단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요새 방산주가 잘 갈 때도 지속적으로 좀 내려왔던 종목이었던 것 같고, LIG 넥스원은 탑픽 종목으로 많이 뽑혔었는데 오늘 좀 급락을 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초이스 하셨을까요? LIG 넥스원 초이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항공우주부터 이거는 두 가지 종목 중에서 비교 군상에서 탈락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이 종목은 아니다라는 컨셉으로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이 종목이 맞다라는 컨셉으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항공우주를 이렇게 뭐 깔려고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그냥 오늘 방상주 종목 중에 제일 많이 빠진 거 하나랑 제일 덜 빠진 거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종목 고르는 게 장중에 고르는 거다 보니까 종가를 제가 못 보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을 볼 때는 항공우주가 아까 가장 덜 빠졌었거든요. 근데 종가로는 확인은 안 되는데 아까 2시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종가 기준으로는 좀 더 빠진 것 같아가지고 그 당시 기준으로는 항공우주가 제일 방산주격에서는 제일 덜 빠진 종목이라서 한국항공우주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피어그룹으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가 매수세에 대해서 한국항공우주를 좀 선택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건 어때요?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제가 오늘 넥스원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이게 보고서 작성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뭐 KB증권에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 분인데 이분 자료 때문에 결국은 빠진 거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오늘 방상주들은 다 빠졌고 종목들로 봤을 때는 뭐 안 빠진 섹터는 없었어요. 근데 이 보고서 한 장이 결국은 불씨를 피웠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어서 아침 시초가가 마이너스 0.2%로 끝났는데 최저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2%로 끝났어요. 이게 사실 이제 넥스원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LIG 넥스원은 올해 초에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사족 보행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100% 인수 확정은 난 거는 아니지만 확정은 사실상 기정은 사실화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장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본 밸류에이션이 멀티플 기준으로 15배에서 수익을 받았던 회사가 이제 로봇 회사도 인수를 하면서 멀티플 기준으로 타겟으로 30배 후반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멀티플이 사실 설명이 안 돼요. 100배, 막 200배 이렇게 넘어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고스트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플러스 여기에 재래식 유도 무기까지 가지고 있다면 사실 제품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서 LIG 넥스원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연초에 사실은 10만 원대 초중반 했던 주식들이 10만 원 기준으로 넘으면서 20만 원대까지 터치를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자 얘기가 나온 거는 문제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LIG 넥스원이 멀티플 하향이 된다라는 조정의 근거가 굉장히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분 작성하신 분 기준으로 볼 때는 경쟁사 한국항공우주 타겟 PBR이 3.19배 줬어요. 레이쇼 기준으로. 근데 LIG 넥스원 타겟 PBR이 0.17배예요. 그러면 성장성 기준으로 볼 때는 물론 이제 북밸류로 줬던 것도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안 가지만 한국항공우주가 더 고평가받은 주식으로 판단을 해서 타겟을 3.19를 준 거고 LIG 넥스원이 그 세컨 티어로 보고 3.17로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성장성 기준으로 볼 때는 LIG 넥스원이 왜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되냐라고 볼 때는 ROE가 깎인대요. ROE가 깎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그래 결국 TP 하향 요소 중에 하나는 ROE가 깎이는 건데 ROE가 깎이는 이유가 왜 깎이냐라고 생각이 해본다면 신사업? 그렇죠.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를 하면서 비용이 나가니까 자기 자본이익률이 당연히 깎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첫 번째로 밸류에이션 하는
것도 보통은 쉽게 흔히들 얘기하면은 EPS에 멀티플을 적용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장률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우리가 다들 알겠지만 방산 종목들이 성장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자산주로 보는 건가요? 자산주로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장주로 왜냐면 보시나요?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 LIG 넥스원이 멀티플 밸류에이션으로 25배에서 30배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뭐 저기 자료 나오는 거 보니까 SK 나승도 위원 기준으로 볼 네. 때는 이분 같은 경우가 멀티플 기준으로 25배 보고 EPS를 측정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온 거는 PBR 북밸류 기준으로 레이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시장 주도주가 반도체 그리고 방산, 화장품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을 PBR 밸류에이션으로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 기준으로 맞지 않는 네. 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근데 이분이 맞냐 틀리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렇게 밸류에이션 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 이 종목에 있어서 좀 굉장히 보수적인 위치에서 네. 좀 그 기업 가치에 선정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LIG 넥슨 기준으로 볼 때는 LIG 넥슨은 굉장히 100% 찬양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올 초에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적인 상승 요소는 가져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증권사 어떤 리서치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들도 LIG 넥스원이 이 사족보행 무인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결국은 접경 지역으로 볼 때는 전쟁하고 있거나 분쟁이 있는 지역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스 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이 침투를 해서 네.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 사업부 자체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 가질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넥스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하나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첫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볼 때는 첫 번째 방산주 주식을 PBR 밸류에이션 레이쇼로 적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와 온도와 전혀 맞지 않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LIG 넥스원 기준으로 볼 때는 신규 사업 부분에 있어서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사업 부분들을 사실은 굉장히 뭐 좋게 평가한 것 같아 보지는 네. 않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타겟 PBR 기준으로 볼 때 한국항공우주보다 LIG 넥스원을 더 더 저평가해서 봤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그 자료로 볼 때는 논리적 비약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생각이 들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은 경우가 한국항공우주를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가 되겠지만, 폴란드 사업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진행률 기준으로 매출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항공우주가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못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2분기가 컨선 정도만 맞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 분위기는 충분히 항공우주도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고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수리온과 KF21 수주 모멘텀 여전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부터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 분위기에서도 좀 온기 반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말씀드리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이미 뭐 MSCI 그 편입이 거의 다 가정치로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패시브 수급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내일 정도쯤 되면 반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에 반해서 지금 오늘 나온 자료에 뭐 일정 부분 동조한다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은
수급은 꺾이겠죠. 네. 근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이스로는 LIG 넥스원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분노의 토론이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LIG 넥스원에 대해서 저도 자산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성장주 섹터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장 초이스는 LIG 넥스원 살펴봤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세요. 당초가 있잖아요. 네, 주식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운이 쫙 빠진다고 해서 오늘은 특별하게 노래 2곡 들려드렸습니다. 그럼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전화벨 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신규 매수 원하는데 어떨까요? 라는 질문 주셔도 좋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팅창을 통해서도요. 저희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내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담 참 많이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 종목 바로 가볼게요. 유튜브에서 조AD님의 종목입니다. KB금융이고요. 81,600원, 비중은 10%. 밸류업 발표 전까지는 쭉 갖고 가고 싶은데 괜찮은 걸까요? 라는 질문 올라왔습니다. 오늘 진짜 몇 가지 테마가, 가는 테마가 진짜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금융 테마 그중에서 살아남았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밸류업 기대감, 실적 기대감으로 오늘 좀 급등세 나타났는데 한 4-5%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금융 섹터들이 일단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강력하게 있는 섹터들은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게 가령 단순하게 우리가 밸류업 이거 하나 때문에 멀티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됐거나 아니면은 할인율을 축소시킬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게 결국은 이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메가 트렌드적인 요소로 변할 수 있을 만한 지금은 딱 기로점에 놓여 있는 주식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 금융 주식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사실은 인베스트 뱅킹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업은행의 비즈니스라고 하더라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좀 부각을 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들이 금융 섹터들이 작년이랑 올해랑은 좀 약간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7월 달에 이미 KB금융 같은 경우는 자사주 3,200억 매입 소각을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작년 2월 달에도 한 차례 진행을 했고 올해 7월 달에도 한 차례 더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CEP 비율이 2분기에도 한 13% 정도 충분히 상회한다라고 보게 되게 되면은 자사주 매입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점으로 볼 때는 약간 종목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해지지는 않을더라도 밸류업 프로그램 확정이 날 때까지도 충분히 KB금융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뽑아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8만 9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7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보셔도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거의 몇 가지 테마가 살아나지 못하고 거의 개별적인 이슈로만 움직였는데 금융 섹터는 살아남았습니다. KB금융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ABC 가나님의 종목이고요. 코미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코가 오늘 보면은 좀 밀렸죠. 94,500원의 평단가 들고 계시고 20% 들고 계신데요. 향후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전망을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9만 원대시면은 이 종목이 5월 16일에 98,000원까지 갔던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60일 이평선도 밀려 있고요. 좀 쭉 밀린 종목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차장님? 코미코가 세정 쪽에서 지금 3월, 4월, 5월 달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결국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 반도체 장비 쪽에서 수급으로 볼 때는 첫 번째가 AI 관련된 온디바이스 관련된 테마들이 먼저 첫 번째로 올랐었고요. 그 다음이 HBM입니다. HBM 쪽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고, 그리고 코미코가 아마 세정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코미코 같은 경우가 HBM 공정에 들어가는 코스 기판 쪽에서 서브스트레이트에서 세정을 하고 있는 세정 부품이 일정 부분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 3월, 4월, 5월 달에 그런 관련 종목으로 좀 종목이 네.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고, 조정은 6월 달부터 조금씩 기간 조정을 거쳐서 조금 밀리고 있는 구간이 있는 건 맞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흐름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미코 같은 경우가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볼 때 올해 예상치 가이던스가 매출액 4,900억, 영업이익 1,100억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거라는 점입니다. 1분기 실적 분기로만 따지고 본다면 1분기가 일단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매출액이 1,100억에 영업이익 278억, 올해 2분기 가이던스가 매출액 1,200억에 270억인데 지금 시즌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쯤이에요. 그쯤 되면 다들 실적 발표 전후까지는 조정을 좀 보일 거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발표가 날 때쯤 되면은 기대치만큼 잘 나왔네, 내지는 인라인이네 라고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텐데, 네. 반면에 이런 기대로 주가가 먼저 슈팅이 나왔던 종목들은 많이 하회하게 되면은 다시 주가가 팍 밀려요. 근데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영업이익이 266억 정도까지만 유지가 된다 하면 지금의 현재 상황은 충분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업황 자체가 기대를 할 만한 업황입니다. 왜냐하면 세정 장비 부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소모품이거든요. 순서로 볼 때는 장비단 종목들이 먼저 슈팅이 가고요. 최후단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소모품 장비 부품 애들이에요. 그래서 코미코 같은 경우는 실적만 기대치만큼만 나와주게 되면은 충분히도 주가는 슈팅이 다시 재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매수 가격이 조금은 높기는 하실 텐데 목표 주가는 매수 가격으로 정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그래도
120일선 깨지면은 비중 줄이시는 게 맞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74,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없이 지금 갖고 있는 보유 비중 그대로만 홀딩 전략 얘기해 주신 거죠? 네,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곧 있으면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컨센 대비했을 때 어떤 실적이 나올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업황이 좋다라고 하니까요. 보유하신 비중 그대로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 서영희님의 종목이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잘 간 종목이죠. 28만 원에 들고 계십니다. 10% 보유 비중 갖고 계시고요. 계속 갖고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요새 시장 상황이 좋은 종목들도 걱정이 되는 종목이에요. 끝까지 믿고 가겠다. 가자! 옛날에 좀 그런 게 핫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단어를 내뱉기도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전력설비 테마 좀 반락이 나왔다가도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끝까지 갖고 가도 되는 종목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현대일렉트릭은 좋은데 2분기는 조금 별로 주가적인 부분들로 인해서는 네.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2분기가 이제 이익단에서는 조금은 쉬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컨센서스가 1분기가 8천억에 영업이익이 1,288억이거든요. 올해 1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2분기는 매출 탑라인은 여전히 성장을 하는데 영업이익에서는 약간 역성장이죠. 1,219억 컨센인데 네. 그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분위기상으로 볼 때는 이미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어느 정도 공유를 해줬던 부분들은 2분기는 좀 쉬고 가는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2분기 실적 시즌 때는 2분기 지금 주도주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7월달 다가왔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빠르면은 실적 발표할 때쯤 나와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100% 패시브 수급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조심해야 할 때예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한번 실적이 미스가 나게 되면 또 한번 실망 매물이 출렁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일렉 좋아요. 당연히 좋죠. 주도주인데 안 좋을 리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상황일 때는 조금은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때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다들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격이 28만 원대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바이앤홀드 하시는 거는 맞는데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관점으로도 지켜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중이 한 10% 정도 되시기 때문에 부담은 없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 목표 주가는 33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60일 이상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하셔서 26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는 목표가 33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너무 길게 바라보시면 좀 하반기에는 지금만큼 좀 기대하시는 수익이 안 나올 수 있으니 조금씩 정리하는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25-8100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길게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애플젤리님의 종목입니다. 코리아 FT고요. 5,880원, 비중 10%입니다. 주식을 시작하고 몇 달 만에 벌써 두 번째 수익을 보고 좀 내놓은 종목입니다. 설마 하다가 수익을 다 반납하고 나서 손실 구간으로 지금 오셨는데요. 그냥 들고 가도 될지 요즘 장에서는 뭘 사고 팔기도 무섭다.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새 이분만 아니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차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주가 흐름을 보면 항상 제가 상담 드릴 때 자동차 주식들은 뭐라고 했죠? 이게 첫 번째로는 완성차 주가가 못 가면 부품 회사도 주가도 못 간다. 이게 그냥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완성차 주식이 빠지면 부품 주식은 거기에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더 빠집니다. 오늘 현대차가 마이너스 4%, 코리아 FT가 마이너스 6%인데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완성차 주가가 올라가줘야 부품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가요. 코리아 FT 멀티플 되게 매력적인 주식이고요. PER 기준으로 올해 실적 기준으로 4배밖에 안 하는 주식이에요. 되게 싸요. 그런데 왜 주가가 그동안 계속 못 갔냐면 결국은 뭐라고 하더라도 부품 주식들은 당연히 최대 매출처가 어디냐면 현기차예요. 현기차가 마진을 정확하게 2%, 3% 마진을 주면 2%, 3% 마진 못 받고 그거 하겠다라고 말 못해요. 네. 우리 5% 받아야 한다라고 말 못한다고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비중에 현기차가 50%가 넘어서는 종목들은 디스카운트를 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고, 안 그러면 유럽 쪽 내지는 저기 미주 쪽 물량을 현기차 물량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쪽에서 물량을 한 60%, 70% 받아가면 그런 애들은 멀티플을 비싸게 주는 애들이 있겠죠. 근데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더라도 현기차 그룹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가 좋고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코리아 FT 회사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근데 다음으로는 주가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오히려 코리아 FT 주식 주가를 보시면 안 되고요. 현기차 주식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기차 주식이 밀리면 부품 회사 주식들은 더 밀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현대차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부품단 회사들도 따라 올라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거는 태생적 한계예요. 안 그러면은 해외 쪽 물량 많이 받아가시면 멀티플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코리아 FT는 여기서는 손절 라인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손절은 한 5,000원 정도까지 밀리는 것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6,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6,800원, 5,000원 정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동차 업황 전반적인 내용도 짚어주셨으니까 꼭 한번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KYG님의 종목이고요. JNTC 21,400원, 비중 30% 들고 계십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상담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상담 시에 홀딩 의견 주셨는데 이틀간 계속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됩니다. 추세가 깨진 건지 아니면 계속 홀딩으로 가도 되는 건지 더 빠질까봐 불안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이 요새 너무 많이 좀 올라서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오늘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실적에 대해서도 좋은 이야기 나오고 있고 TGV 개발 성공 이런 내용들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좀 시세는 조정 후에 다시 반등 봐도 되는 종목으로 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하락은 사실 그 의미 부여를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오늘 다 빠졌잖아요. 오늘 전 종목 거의 다 하락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IT 테크업 정도 보면 다 빠졌어요. 이거는 이후 종목 개인적인 종목으로 인해서 뭔가 이 종목 악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시장을 너무 편협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보면 IT 테크 핸드셋 업종 다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용적인 측면으로 물론 이제 JNTC가 제가 저번 주에도 이거 상담을 드렸던 것 같은데 투자 경고 종목이기는 한데 내용적인 측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볼 때는 조금은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우려 아닌 우려는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단기 추세는 깨졌어요. 네. 어제 기준으로 깨진 거예요. 근데 어제 매도 안 하셨잖아요. 어제 오늘 하락률 기준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12%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6월 18일 날, 6월 19일 날 갭 상승에서 시작했던 갭 메꾸기는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한번 보시죠. 가격이 26,000원, 26,600원 정도 때 되는 것 같은데 종가 기준으로 볼 때 26,600원 깨지면 그냥 저는 매도할 것 같아요. 내지는 비중을 축소를 하시던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갭 떠서 시작한 것까지 주가가 밀렸으면 이 밑단까지는 21선까지 자리 밀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24,000원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그동안에 벌었던 거 다 뱉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갭 메꾸는 자리까지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의 손절 라인은 26,6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 주가는 31,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던 종목인 만큼 더욱더 한번 채택을 해봤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진단 도와주셨으니까요.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 조금 더 힘이 나기를 바라는 시장이기를 바라보면서 내일장 전략도 한번 들어볼게요. 내일장은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코스피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선진시장이랑 커플링 현상이 계속적으로 네. 부각이 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요즘 장중에 보는 게 엔비디아 주간거래 시세를 봐요. 이게 결국은 엔비디아가 주간거래에서 어쨌든 마이너스로 끝나게 되면 이게 연속성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다음날 미국 시장이 열릴 때 영향이 일부 좀 시초가 형성에 있어도 일부 영향은 가는 것 같고 네. 막판에 끌어올리면 그 끌어올린 게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받고 그게 결국은 커플링 현상은 계속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눈은 대만의 TSMC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UMC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의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것 같고 미국의 AMD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국내 주식시장은 별로 SK 하이닉스 말고는 바라보는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 종목만 유일하게 좀 소외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2분기 실적이 지금 이제 돌입이 됐어요. 이제 반기 마감이 됐고 7월 달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을 필두로 해서 이제부터는 이번 달 초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멀티플 확장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증권사에서 퀀트 자료들 나오고 프리뷰 자료 나오는 거 보시고 종목이 기대치보다 실적이 서프라이즈 종목에 나올 만한 것들 한두 개씩 좀 꼽아 보시면 네. 거기서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들이 한두 개씩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주도주 위주로 플레이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주도주랑은 조금은 동떨어져서 개별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 위주로 좀 피킹하시는 전략을 네. 짜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한미반도체, 이슈페타시스, 아모레퍼시픽, 풍산 이렇게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종목 실적 호전주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정말 시장의 반전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오늘만큼은 좀 힘들었지만 내일 시장은 밝은 해가 뜨기를 기다려보면서 오늘 저희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